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고요. 반면 어제 미국 ADP사에서 공개하는 민간 고용이 3만 2천 건으로 줄어들면서 미국의 노동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민간 지표이긴 하지만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물가 이 두 축에 의해서 실질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9월달 금리 인하 단행했던 것들도 고용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고용의 둔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최근 ADP 데이터도 고용이 둔화됐던 그리고 고용 민간 데이터에서도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9월, 10월, 12월 3연속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CMM 패드워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9%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고용적인 측면에서 미리 선제적 대응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로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CEO가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미 의회가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항을 제외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예. 엔비디아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한적으로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H200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쪽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이 고사양이 중국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군사적 위험, 안보적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200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다운그레이드해서 제한적 수출력이 허용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주 쪽에서 있었던 지난 10월, 11월 달 있었던 경주 회담의 어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의 해소 부분들이 좀 연속선상에서 화해적 제스처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통제권 안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AI 칩 수출이 좀 허용이 되더라도 중국이 또 자체적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를 좀 중국 당국에서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도 H20 그러니까 저사양 그레이드를 갖다가 미국 행정부 쪽에서 허용을 해줬지만 중국 당국에서 실제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쓰지 마라 해가지고 엔비디아 것들이 전혀 수출이 안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면이 그 내부적 사정을 살펴보면은 중국 AI의 어떤 대표적인 업체들이 우리가 보는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AI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학습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실질적으로 블랙엘 제품들을 가지고 학습하면서 실제로 AI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들이 이루어졌다. 근데 경주 회담 이후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들이 완화적 국면으로 가고 미국도 허용해주고 중국 쪽에서도 AI에 대한 어떤 대륙 굴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제품들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책 당국들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체적 AI 칩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회 수출이 조금 그렇죠. 미국의 엔비디아의 AI 칩 우회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AI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애플의 핵심 디자인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AI 관련된 많은 인재를 이미 영입을 했고 한편 또 속보로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최대 30% 감축한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예. 메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고급 인력들이 어떤 확보하는 측면은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도화시켜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인력들 감축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다고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AI 반도체 플랫폼 쪽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대규모의 캐펙스 투자, 시설 투자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으로 직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였었는데 일단 30%의 어떤 그 투자를 갖다가 제한했다는 것들은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수십억 대의 어떤 고급 인재들을 갖다 확보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 그 인텔리전스 랩에 대한 고도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러한 고도한 작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출 및 수익에 어떤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 캐펙스 투자를 갖다 줄이는 부분들은 뭐 시장의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메타도 LLM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 예. 3가 있는데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냥 안 쓴다는 것들은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오픈 AI라든가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뭐 중국에서도 이제 바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알리바바 쪽에 있는데 모델의 어떤 추론 그다음에 모델의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든가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이게 멀티 모델이라는 것들인데 멀티 모델이 경쟁사 대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지만은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AI 모델은 오픈 소스 모델인데 오픈 소스 모델이 시장에 상용화되어 있는 레퍼런스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AI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자체적인 폐쇄적인 어떤 모델로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면은 메타 거 LLM 모델 잘 안 쓰는 부분들은 성능 격차가 좀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